우리 저번 시간에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52페이지까지인가? 아닌가? 아 접선 안 했다. 그죠? 46페이지까지인가? 몇 페이지까지? 48부터 42랑 64랑 66페이지. 아 42페이지까지? 미분 가능성 우리 안 나와. 그거랑 뒤에 쪽에 추론 문제점 한다고 했죠? 64랑 65. 네. 우리 같네? 정답이네. 아마 문제 많이 풀어줘야 되겠죠, 오늘은? 앞쪽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은 평균 배달부터 해가지고 우리 42페이지까지 로피탈 쓰는 얘기까지 숙제였는데 질문해 봅시다. 몇 번 풀어볼까요? 25, 26. 25, 26. 최고차 함계수가 3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을 구하세요. F0이랑 F'0이 지금 똑같다. 125, 42페이지. 저 숙제 다 했어? 왜? 왜? 야, 이 씨발 숙제 해야 될 거 아니야. 미연은 숙제 다 했어? 왜요? 아헤이 잘한다. 혜빈이 다 했고? 아 그 뒤에? 야 추론? 야 추론은 추론이 오늘 수업 메인일 텐데 추론을 안 하면 어떡해. 일단은 네 요게 지금 상수항이랑 1차 함계수가 이제 똑같다는 뜻이야. 는 K 잡아주시고 fx씩 한번 잡아주면은 최고차 함계수 3이라고 그랬죠.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상수항이랑 1차항이 전부 다 K1번이니까 나이 있는 식보니까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나오네. 그래서 분자도 몇 나와야 되겠다? 0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F1 한번 찾아주면은 3 A 더하기 2K가 0일 거여서 A는 그냥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입니다. 잡을 수 있을 거고 fx 이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나이는 식에다가 대입하기 전에 미분 먼저 때려주고 fx 어차피 x-1을 약분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x-1로도 나눠주는 거 한번 구하고 갑시다. 조립제법 쓸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요. 나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합시다. 밑에 x가 1로 갈 때 x-1에 f 프라임 어딨죠?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의 x 나누기
x랑 인수분 해준 거. x-1 약분해 주시고 1 대입해주면은 9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k분의 얘가 2분의 1이더라 될 겁니다. 그리고 k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마이너스 6k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k 마이너스 3k 넘어가면 플러스 3k 아니 9k 아니요? k가 3 넘어가면 3 나올 거라서 k가 1일 거야. 그럼 fx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3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또 26번 그 아래 거 최고참계수가 1이 아닌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가 뭔데 x 세제곱 fx fx의 전체 제곱 얘가 4더라 그랬을 때 가에서 이제 10 뽑아서 나에다가 대입해주는 식으로 들어갈게. 만약에 fx를 n차라고 한번 쳐볼까? 그러면은 x세제곱 fx는 n 플러스 3차 이렇게 정리될 거고 fx의 제곱은 차수에다 곱하기 2배 해주면 될 거고 f의 x제곱도 마찬가지로 2n차 이렇게 정리될 건데 문제는 이 분모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빼주기로 분자에서 fx의 제곱 얘가 이제 몇 차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2n차, 2n차에서 빼준 거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n-1차 아니야? 이제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 여기 문제에서 최고차항계수가 1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잘 한번 봐봐.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랄되는 형태로 됐어요. 그러면 f의 x의 전체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는 새끼일 거고 f의 x제곱도 이렇게 되는 새끼일 거야. 여기서 이거 빼준 게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약간의 함정이고요. 최고차항계수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두 개는 다른 숫자 나올 겁니다. 0은 안 될 거고. 그래서 요거 빼도 뭐 하겠다? 살아있겠다. 뭐가? 2n차가 살아있겠다. 이 소리죠. 그래서 2n-1차가 아니라 2n차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가 당연히 차수가 똑같아야 할 거니까 2n차랑 n 플러스 3차랑 똑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fx는 3차일 겁니다. 그다음 나 얘기 한번 봐보면 그럼 결국 fx는 ax제곱 bx제곱 플러스 d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알아놔야 될 게 이게 4로 수렴한다 그랬잖아.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어떻게 되겠어? ax 세제곱 6제곱으로 이제 시작하는 새끼겠지? 그래서 최고차항계수만 이제 뽑아서 가지고 오면은 a분의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a제곱 요 새끼는 최고차항계수가 a 될 건데 얘가 4더라 이 소리.
그래서 A가 5 이렇게 최고차는 계속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5x 세제곱 bx 제곱 cx d 이렇게 될 거고 c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프라임 x가 4더라. 그러면은 f 프라임 x의 상수항은 0 나올 거야. 1차 함계수는 4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얘가 0이고 얘가 4야 라는 소리니까 c가 0 b가 2야 이렇게 확인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f 프라임 x는 15x 제곱 더하기 4x 되겠네요. f 프라임 1이니까 1 대입하면 10번 나옵니다. 자 또요. 뒤에 쪽에 넘어갑시다. 이제 60 저번에 64, 65페이지 이렇게 두 개 풀어온 거였죠. 어디 풀어볼까요? 이거는 205번. 자,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 프라임 x가 이렇게 생긴대. 그럴 때 기억 니은 디귿 얘기 보니까 전부 다 fx 관련된 거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fx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fx의 그래프가 생길 거고 기억 f의 0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기억에서 물어보는 fx의 그래프는 여기에 y좌표가 0보다 아래 있다 이 소리니까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근데 절대값 쉬운 거를 0이랑 2랑 비교하는 애? 아 그러면은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한번 아예 그려버릴까? 이렇게 될 거고 f 이쪽이 훨씬 더 크겠네요. 기억은 맞겠다. 됐습니까? 니은 F0이랑 F2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같다는 생각해도 되는 애들아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두 개 곱해서 0보다 커요? 부호가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니은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fx가 극배랑 극소의 부호가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야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로 뿔뿔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마마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니은에서 물어봤어. 절대값 fx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니까 요거 적어서 올려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이 새끼가 극소인 거 총 몇 개니? 요거 극소 몇 개야 얘들아? 한 개, 두 개. 미분 불가능한 거랑 극소는 전혀 관련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요거 극소 몇 개? 한 개, 두 개. 아, 둘 다 극소가 두 개씩 나오겠네. 얘는 맞을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디귿 F0이랑 F2 더한 게 딱 0이더라.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극배랑 이 극소가 정확히 숫자는 똑같고 부호는 반대에 있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결국 fx가 정확히 가운데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돼요. 이 소리 얘도 절대값 물어봤니? 좋아. 절대값 한번 그려볼까요? 절대값 그래프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숫자는 똑같고 부호 다르잖아. 접어서 올리면은 정확히 y값이 똑같은데 똑같이 찍힐 거야. 그래서 이 높이가 똑같게 네,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값 fx고 근데 문제에서 절대값 fx가 f0 되는 거 실근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볼래? 라고 했어요.
그러면 F0이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줘야 되겠지. 근데 문제 보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그릴 때 F0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얘는 접어서 올려준 거랑 전혀 연관이 없이 그냥 얘가 0,F0이에요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F0, Y는 F0 이렇게 직선 딱 그릴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근데 아까 내가 얘랑 뭐가 똑같다? 높이가 똑같다 했으니까 F0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F2에서도 이렇게 만나겠지. 그랬을 때 하얀색이랑 노란색 만나는 점이 총 4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 나오네. 그래서 D부터 맞겠다 이거야. 요 앞에 지웠더니 얘들아. 자, 또요. 8번? 208번? 65페이지까지 숙제 아니었나? 66까지였나? 까지 안 했어. 66으로 돼 있었는데. 아 그래? 66까지였어? 좋습니다. 208번 한번 봅시다. 자, F1이 3이고 이게 틀렸잖아. 1부터 5까지 해서 F'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F5의 최소값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정석대로 푸는 거 한번 봅시다. 정석대로 푸는 거 한번 보면은 이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1부터 5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x는 무조건 존재할 거야. 맞지? 그래서 F'X가 얘랑 같아지는 평균 변화랑 같아지는 x가 무조건 존재할 거고, 얘가 이제 5보다 크다는 소리야. 식 이해되니? 근데 얘가 지금 3이라 그랬으니까 4 넘어가면 20, 3 넘어가면은 23, F5가 2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예요. 잘 이해됐니? 예진이 괜찮아? 근데 좀 어렵죠, 내용 자체가. 자,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쉽거든. 잘 한번 봐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가 (1,3을) 이렇게 지날 거야. 근데 요 5까지 변화율이 5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울기 5짜리인 어떤 내가 직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만약에 fx가 여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작아지는 게 존재하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 5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치? 얘가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서 통과하려고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5보다 작아지는 게 또 생기겠네. 그럼 안 되겠지. 결국엔 내가 원하는 fx의 그림은
기울기가 5짜리인 직선도 항상 이렇게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리. 잘 이해되니?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움직인 것보다 조금 덜 올라갈 수 있나? 뭐 조금 덜 기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파란색보다도 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더 내려가면 되겠네. 언제 제일 작겠냐 이 소리야. 언제 제일 작겠어? 딱 정확히 기울기가 5인 직선 따라가면은 제일 얘가 최소겠다 이 소리. 그럼 결국엔 요 직선 fx는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1,3 지나고 기울기 5짜리라고 했으니까 f5 구하세요. 그래서 5대2 가면은 최소 23이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요 평균값 정리 이용하는 얘기보다는 사실 그 직관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나라는 걸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또 손대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빠? 손대는 게 저거 2개밖에 없어요. 손댄 게 이거 2개밖에 없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합시다 그래도. 오늘 방학 때 출원해주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면 끝나잖아. 안돼. 알았지? 자, 43페이지 이제 앞으로 갑시다.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인데 이제 미분 가능하려면은 부드럽게 연결이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연결.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그 힌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부드럽기도 해야 되고 연결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절대값 x-1 같은 경우는 1에서 이게 연결은 되지만 부드럽게 연결이 되니? 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저 부드럽게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잘 한번 봐봐. 만약에 fx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더니 이렇게 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부드럽게 연결이라 했으니까 내가 보기엔 좀 C가 부드럽긴 한 것 같은데? 그 지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얘들아 이름이 뭐냐면 첨점이라고 하면 첨점. 바늘 첨자 써서 첨점이라고 하는데 뾰족한 점이다 이 소리야. 뾰족한 점. 요거 뾰족하니? 씨발 뾰족하진 않은데 찔리진 않을 것 같은데 씨발 이 지랄 하면서 이제 미분 가능한가 막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 근데 사실 이제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는 어떤 걸 따져줘야 되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점보다 조금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점에서의 조금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같냐 다르냐 이거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당연히 노란색 하얀색의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얘기는 사실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프 하나만 보고 체크하면은 128번 한번 봐봐.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자, 불연속인 점 몇 개니 예진아? 끊겨져 있는 거 몇 개? 3개. 3개. 2개죠? 0이랑 1일 때
4는 안 돼요? 양 끝점은 빼고 해요. 네, 양 끝점 빼고. 그래서 0이랑 1일 때 불연속이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 혜빈아 몇 개 있니? 뭐라고요? 극한 다 존재한다? 한 개. 한 개. 1에서 존재 안 하겠다. 맞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미분이 불가능한 거. 순서가 몇 개 있어? 뭐라고요? 한 개? 내가 씨바 방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했었지. 씨바 연결 안 되어 있는 거 몇 개야? 끊겨져 있는 불연속인 거? 2개. 맞지? 0이랑 1일 때. 그리고 부드럽지 않은 거는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3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요. 뭐 그래프는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게 식으로 파악하는 거 훨씬 쉬우니까 식으로 파악하는 얘기도 한번 가보자면은, 자, fx가 gx, hx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로 주어져 있어. 됐습니까? 네, 얘가 미분이 가능하더라 라고 했으면은 f의 t랑 아니요 g의 t랑 ht 이렇게 연속이어야 할 거야. 우리 이건 연속 유형에서 했었지. 양 끝점 대입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미분 때려가지고 t 대입해서도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미분 때려서 같아야 된다 이 소리. 그럼 그 바로 옆에 있는 129번 한번 보시면은 디귿 한번 봐볼게요. h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0보다 작을 때랑 클 때를 맞니? 얘가 미분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래. 0 두 개 대입하면 똑같아요? 다르네. 추정부터 불연속이면 좀 그러니까 잘 봐. 문제 조금만 바꿉시다. 0 대입하면 똑같아? 오, 똑같아져 버렸다.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파악할 거, 이제 미분해가지고 0도 대입 한번 해볼 거야. 자, 요거 미분해보면은 2x 더하기 1,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요 식에다가도 0 대입하면 서로 똑같니? 똑같네. 요 새끼 그럼 미분 가능할 거야. 이 소리.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마 수능에서 나올 일은 없겠지만 잘 봐봐. 이 연속인지 파악한 거지. 요거는 부드러운지 파악한 거지. 맞지? 자, 요거 똑같고 요거 다르면은 첨점, 뾰족한 점, 미분 불가능하고 연속인점. 요거가 다르면은 불연속인점.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수령하는 친구들은 논술로도 한번 써보시고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참고로 너무 편하지? 좋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우리 식초론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36번 한번 봐봐요. 자,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도 상수함수, 1보다 클 때도 상수함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요 함수 자체를 임의로 fx라고 한번 했을 때 요거라고 했을 때 이제 연결이 돼야 되고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될 테니까 f의 0은 1, f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해됐습니까? 미분에서도 똑같아야 돼. 얘들아, 근데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몇 나오니? 어차피 숫자만 있는 새끼니까 미분하면 0 나오는 거야. 그치? 미분에서 0 대입해도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미분에서 1 대입해도
0 나와야 돼. 힌트가 총 이렇게 4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됐습니까? 자, fx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fx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우리 단순히 fx 그냥 이렇게 잡았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f1이 0이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이 0이야. 자, 미분한 거 옆에다가 써줄게요. 2bx. 자, f'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오케이. 3a c가 0일 거야. 1 집어넣으면 또 0 나와야 돼?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일 거야. 요거 3개 연립해서 뭐 a, b, c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요겠다 이거.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식초론을 조금 끼얹을 거야. 식초론을 조금 끼얹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자, f0이고 f'0이 0이래. 자, 이거 편의상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붙여서 내가 힌트 집어넣었을 때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보여줄게요. 요거는 뭐 어차피 기억 집어넣은 거고, 아니면 기억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여기 디귿 집어넣은 거고, 요게 니은 집어넣은 거고, 요게 리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은 애초에 fx 자체를 찾을 때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요 기억이랑 니은 가지고만 내가 식을 세울 수 있었잖아. 왜? 요거 상수항 1, 요거 1차 함계수 0이라는 소리니까 fx 자체를 한번 적는다 치면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야. 맞죠? 여기다가 이제 디귿이랑 리을이랑 대입해서 이제 a, b 또 찾을 수도 있는 거야. 맞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디귿이랑 리을 써먹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디귿이랑 리을 써먹는 거. f1이 0이고 f'1이 0이래. 그러면은 너네 앞에서 했던 유형들 중에 그거 하나 기억나? x-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그냥 대입해서 미분 대입해서 서로 똑같다 이랬었잖아. 그럼 사실 얘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야. 디귿이랑 리을 가지고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어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fx를 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도 식 한번 세워볼 수 있겠지. 물론 A, B, C는 다 달라요 지금. 그거는 주의하시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요 3번에 디귿 리을 같이 해석하는 건 요 3번 얘기보다는 요게 조금 더 많이 쓰입니다. 자, gx를 f의 x 더하기 1이라고 한번 쳐볼 거야. 근데 문제에서 f1이 0이래. 그럼 f1은 x에다 몇 집어넣어줘야 1 나오지? 0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g의 0이 0이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g'x가 f'x 더하기 1일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도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몇 집어넣어야 1 나와? 0 집어넣어야 1 나올 거야. g' 0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럼 결국 내가 fx 더하기를 gx로 잡아주면은 g의 0이 0이고 g' 0도 0일 거니까 상수항이 0, 1차 함계수가 0이에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gx는 ax 세제곱 bx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1차 함계수 0, 상수항도 0일 테니까. 근데 얘가 fx 더하기 1이었거든. 근데 나는 fx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fx는 a의 x-의 세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이제 그래프, 그 식추론의 좀 일종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래프 관련된 얘기까지도 끼면은 아주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그 그래프 얘기를 안 한 상태로 또 그래프 얘기를 다뤄야 되니까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여기 얘기부터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다 아리라 믿습니다, 씨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도 했던 건데,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돼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최고차항계수는 1로 잡아줄게요. 얘는 -1에서 통과하니까 홀수차 가지고 있어야 할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1 하나만 넣어야 돼. 그리고 1에서는 튕기고 있으니까 짝수차로 가져야 될 거거든. 그래서 x-1의 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잘 이해되지? 자 그러면 저 fx의 식 한번 보니까 그래프 그려보니 0이랑 1에서 이렇게 극대극소 같고 1에서는 이렇게 접해야 되는 그래프가 생길 거거든. 자 여기에 이제 뭐까지 생각해 보냐면은 여기 대 여기가 몇 대 몇이더라? 1대 2더라 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여기의 길이가 지금 1이잖아. 요 길이가 2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2분의 1 나오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차항계수는 아직 몰라요. a의 x 더하기 2분의 1 x-1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잘 이해됐어요? -2분의 1에서 통과하고 1에서 튕기는 걸로 그래프 세워볼 수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힌트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직 안 써먹은 힌트가 f의 0이 몇이더라? 1이더라.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이제 1 최고차항 계수까지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잘 이해됐니? 자 여기에 마지막 이제 궁극의 비기 씨발 그것까지도 보여줄게. 자 이거 하려면 우리 적분 얘기도 조금 가져야 돼요. 적분 얘기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자 fx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자 일단은 요거 먼저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fx의 3차함수가 이렇게 알파 베타에서 극대극소 받는 새끼가 돼 있다면은 f'x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에서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한다고 한번 쳐볼까? 넓이. 그러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의 dx만 하면은 이게 부호 넓이 합이었으니까 x축 아래에 있어서 마이너스 튀어나올 건데, 넓이로 구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야 되겠지. 얘를 실제로 적분해 보면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f 알파에서 f 베타를 뺀 것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은 f 알파가 지금 여기고 f 베타가 여기란 말이야. 여기에 y끼리 빼주는 거, 극대극소의 차이가 뭐더라? 요 미분한 거에 넓이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식으로 들어가면. 근데 거기에 이제 뭐까지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이차함수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까지 생각해 보면은 6분의 최고차
함계수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거든. 이 소리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극대극소의 차이가 지금 몇 만큼 난다고 했냐면은 F0이 1이고 F1이 0이라고 했으니까 1만큼 난다고 했었거든. 그럼 F'의 그래프 생각하면은 0, 1 이렇게 될 거고 요 넓이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미분한 거의 넓이가 y끼리 뺀 거니까 극대극소에서. 그럼 얘는 6분의 자 최고차항계수 fx의 최고차항계수 지금 a였잖아. 그럼 한번 미분 때려주면 요 새끼의 최고차항계수는 3a 될 거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1의 세제곱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몇이다? 2다. 최고차항계수도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x-의 제곱에서 튕기고 마찬가지로 2대1 써주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될 테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일 거야. 이렇게 뭔가를 대입하지 않고 그래프의 해석으로도 아예 식을 통째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게 이제 그래프 추론과 식 추론입니다. 최대한 이번 방학 때 할 거니까 알아주시고. 준아 왜 늦게 왔니? 다음에 밥 먹지 말고 그냥 와 바로. 알았지? 저 추론 얘기 한번 해봤으니까 뭐 한번 잘 도전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봅시다. 이제. 도함수의 정의 활용 푸는 문제인데 이거는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대로만 푸시면 되고요. 어려울 건 딱히 없겠습니다.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볼게.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xy이에요. 그래서 1번 y로 미분해 줄 겁니다. 근데 y로 미분할 때 x는 숫자 취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f'의 x 더하기 y는 자 fx 같은 경우는 x가 지금 숫자라고 했었잖아. fx는 f에다가 숫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숫자야 이렇게 인식을 해주면은 숫자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다? 없어지겠다. 0입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0 나올 거고 f'x가 아니라 요거 미분해주면은 f'y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숫자 y 곱해져 있는 거예요. 숫자 y. 미분하면 숫자가 남겠죠. 더하기 x야.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로 f'0, 1이라고 했으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은 f'x는 f'0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돼서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네, 됐습니까? 네. f'2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3이에요.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네, 수능이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이제 들어갑시다. 도함수의 활용. 자, 이번 해볼 거고. 우리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이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그 접선의 기울기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얘기다 이 얘기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하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 자, 기울기가 m이고 P, Q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은 y는 x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내가 직선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즉 직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로만 바꾸면은 그게 직선이 아니라 접선으로 바뀔 거야. 요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결국에.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서 접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구한 다음에 직선을 세워주시면 그게 그냥 접선이야. 뭐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 예시로 해봅시다. 요 유형 분리 안 해주셨네.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x라고 했는데 x가 1일 때 접선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 새끼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1일 때 요 접선 찾아주세요 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 새끼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1 집어넣어주면은 4 있고 기울기 4짜리에 1,2를 지나는 직선을 세우면 그게 그냥 접선인 거야. y는 4x-1 더하기 2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두 번째로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때는 접점을 d,ft라고 한 다음에 접선을 세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나올 건데 첫 번째로 기울기가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요 f't가 기울기니까 비교해주면 될 거고 두 번째로 밖에점이 주어진 경우는 그 밖에점을 저 접선에다가 대입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더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수직인 거, 평행한 거. 143번 한번 보시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있는데 y는 x 더하기 2랑 평행하더라. 얘들아, 직선이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어떻다? 서로 똑같다.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거는 체크하시고요. 기울기가 1짜리 접선 한번 찾아줄래? 이 소리야. 그럼 내가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접점을 t,ft라고 해서 접선을 세워줄 겁니다. y는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거예요. 시계세요. 근데 기울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3t제곱도 마이너스니까 1 나와요. 비교해 줄 거예요. 얘가 기울기니까 맞습니까? t가 뿔마 1이고요. t 두 개 나왔지? 그 말은 무슨 얘기? 접선도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올 거야. 이 소리. t가 1이면은
이렇게 하나 될 거고 t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접선을 보여줄 수 있어요. 각계점인 것도 한번 봐볼게. 그 맨 아래에 있는 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건데 0,4에서 요게 좀 접선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 근데 얘가 사실은 요거랑 정말 문제가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요거를 이제 구분 짓는 기준은 좌표를 있잖아. 요 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돼. 1 대입하면 2 나오니? 네, 나오지. 이거 위의 점이라는 소리고요. 요거 0 대입하면 4 나오니? 안 나오네. 각계점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접점 t, ft로 해서 접선 세워주면은 y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0,4를 대입할 거야. 각계점이니까 대입할 거야. 이때 대입할 때 x랑 y에다가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가 4 대입할 거야. 식 다 써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사라지고 t 세제곱이 1 t가 1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잠깐 1 맞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결국엔 t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일단 접선은 몇 개 나온다? 1개 나올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은 y는 끝났네. 이렇게 되겠다. 얘가 접선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접선 구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접선까지만 합시다. 오늘. 이거 풀이 있죠, 됩니까? 진짜 몇 글씨 혹시 안 보이니? 안경 원래 안 써? 안경 예전에 썼는데 드리는 그게 시력이 좋아지는 렌즈인 거야? 끼면? 계속 끼면 계속 그러니까 계속 끼면은 나중에 시력이 좋아져 안 껴도 나중에? 살짝 괜찮았어요. 아 조금 개선이 되는 거야? 오 씨 개꿀이다. 아니 근데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지. 아 그래? 근데 끼면은 일단 다음날은 확실히 좋아진 거고. 아니 쌤이 아예 처음 들어보는 렌즈여서 쌤은 시력 좋아지는 거면 그냥 라식이나 라섹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렌즈가 끼면 각막을 잠깐 모양을 바꿔갖고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 아 그런 원리야? 눌러줘가지고 그럼 낄 때 좀 아프겠다. 하드 렌즈 이렇게. 아 완전 딱딱한 거. 지속 시간이 하루나 며칠. 지속 시간 하루? 나나 때문에 다시 원래 시력으로 돌아온 거구나. 각막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돼갖고. 그러면은 드림 렌즈 끼면은 일단 잘 보이긴 해. 그럼 드림 렌즈를 계속 끼고 다니면 안 되나? 아니 그러면 되게 뻑뻑하고. 하드 렌즈니까. 신기하네. 별의별 게 다 있어. 좋습니다. 일단 이제 수능 100일 남았지? 축하드려요. 어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난 한 달쯤 남으면은 이제 또 마음이 바뀔 겁니다. 이제 한 달쯤 남으면 이제 아 좋겠다 진짜로. 100일 남았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할걸 이 생각 들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파이팅 하시고. 자, 접선의 활용. 그래서 이 곡선이랑 이 직선이랑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라는 거고, 얘가 평행한 요 접선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요 거리 구해주면은 걔가 거리의 최소일 거고, 마찬가지로 최대 구할 때도 얘랑 평행한 요 접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요 거리가 최대가 될 거야 라는 거고, 요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직선 두 개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하나 체크해 줘야 되는데,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어떤 점이랑? x1, y1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거리 구할 거야. b는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야 라는 소리는, 하나의 직선에서 점 아무거나 임의로 뽑아가지고 아무거나 뽑아서 요 반대쪽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때려주면은 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한번 체크해보면은 152번 한번 봐볼게. 자, y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1 위를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y는 x-1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최소가 되게 하는 p좌표 한번 구해봐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얘가 접선이랑 뭐 할 때? 평행할 에 점 찾아주세요 라는 소리지. 이해 됐습니까? 평행할 때가 거리가 최소일 테니까. 그럼 결국 기울기가 몇이란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란 소리야. 미분에서 1 되는 거 한번 찾아줄래? 1,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잘 이해됐습니까? 그지? 4점짜리였어 이게. 4점인 것도 어이가 없어 참고. 일단 근데 너네 그 수능 문제, 수능 출제 그 기조가 좀 많이 바뀐 거 알고 있냐? 쌤이 은연중에 계속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교육과정 너네 바뀌고가 한 19년인가 그래요. 20학년 19년부터 19년 이전은 진짜 27개 개쉬 요런 문제가 4점짜리야. 요 세 문제 3개. 이 개의 개승만큼 이제 어려워. 존나 어렵다는 뜻이야. 개를 개번 곱한 것만큼 시간. 그래서 이제 사실 19년 이전에 그 27개는 4점짜리로 진짜 엄청 쉽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27개 개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27개 적당해서 이제 3개 개 어려워. 이걸로 바뀐 거야.
이 27개의 난이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올라갔어. 근데 요 3개의 난이도가 좀 덤벼볼 만큼 이제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금 올해 난이도도 조금 이상해. 쌤이 볼 때는 올해 난이도는 아예 27개 적당히 3개가 그냥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어. 어려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B반 애들 수업할 때는 얘들아 그냥 3개 못해도 돼, 괜찮아. 사실은 여기서만 맞추면 1등 나오거든? 지금도 나와요. 요거 3개 빼도 88이잖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이거 좀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 난이도가 계속 이제 사실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너네도 많이 느꼈을 거야. 갑자기 씨발 11번에서 12번에서 이거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게 이제 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0을 막 멘탈도 나가는 거야 그때부터는. 씨발 특히나 막 4번 초반 문제 있잖아. 8번 9번 8번 풀다가 갑자기 안 풀리는데 좋됐다 씨발 이번 시험 진짜 개혼나겠네 막 이러면서 풀잖아.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게 요 3개짜리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괜히 앞에 못 풀었다고 막 멘탈 나가서 뒤에도 못 풀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뒤에 거 좀 이어서 계속 리프레시 해가지고 푸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게 좀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올해도 많이 바뀌었죠. 올해도 많이 바뀌었고,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거 기억합니까? 너는 아예 모르겠는데 쌤만 기억하겠지. 그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 국어가 제일. 그래서 이 평가원장이 수능 끝나고 실제로 야 씨발 수능 이렇게 어려워서 되냐? 막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평가원장이 이제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이래서 사퇴를 했어요. 씨발 수능 어렵다고 씨발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넘어갔을 때가 이제 우리 윤석열 씨께서 정치 얘기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윤석열이 야 수능 씨발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좀 쉽게 해라. 그래서 이제 완벽히 이제 넘어가고, 올해는 글쎄 올해 조금 더 쉬워진 것 같나? 쌤이 볼 때는 이번에 특히 6월, 7월 부분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7월은 오히려 진짜 킬러가 쉽고 그 앞에 13번, 14번 난 오히려 거기 더 어려웠던 것 같아. 15번보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뭐 어쨌든 그래서 수능 수학이 어렵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어이가 없었는데, 수능 수학 그래서 너네 왜 어렵다고 한지 아냐? 수능 수학이 어려운 이유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들어도 어이가 없는 한 문제 딱 특정 한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3개에서 4개는 필요하대. 그래서 그 문제는 씨발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그게 씨발 말이야 똥이야. 봐봐 너네 요거 있잖아. 이거 사실 내용 어렵니? 어렵지 않잖아. 그냥 평행한 접선 찾아서 거리구하면 돼. 요것만 해도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 되지. 1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구할 수 있어. 2번 이거 그럼 개념 2개 필요한 문제인 거야.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수학을 포기한다 막 그런 거야. 그치. 막 어렵다. 수학 문제가 어렵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나 수학 어렵니? 그래요. 아휴. 힘내라. 그래도 수학이 제일 어렵진 않잖아. 영어가 제일 어렵죠. 영어는 막 단어 막
1억만 개 외워야 되잖아. 수학은 이거 하나만 알면은 다 풀 수 있잖아. 영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수학이 제일 쉽고. 주변에 혹시 수포자들 많니 얘들아? 그 학교에서 몇 프로 정도 돼? 그리고 몇 프로 정도냐 수포자? 200명이지. 어. 240. 몇 명 정도 포기했어? 4탕 빼고는 거의 다 거의 다 포기했다고 시간? 40%? 40%? 토평은? 정시 아닌 이상 다 포기한 것 같은데. 정시 아닌 이상 다 포기했다. 근데 사실 그건 맞지 않아요? 정시 공부 안 하는데 뭐하러 수학 공부를 해? 애초에 정시 아니면 공부할 것도 없잖아? 최저를 보통 다. 아 최저. 아 그쵸. 맞지. 아 그치 씨발. 최저 맞출 때 제일 소외되는 과목이 수학이야 씨. 쌤 저 최저만 맞추면 돼요. 그럼 수학 포기해라. 근데 미안한데 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쌤 저는 그냥 최저 맞춰서 대학 가려고. 그래? 영어 탐구해. 그렇고. 정시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수학 포기하는 애는 없겠지? 그래도 아니야 좀 있어? 오히려. 오히려 많아? 아 그래? 근데 정시 포기했는데 수학은 왜 포기? 아 정시 준비하는데 수학을 왜 포기한 거야? 최대 입시하거나. 아 최대 입시. 아 최대 입시는 제외합시다. 예체능은 뭐 예체능도 뭐 수학 제일 포기. 그냥 수학하기 잘하는. 예체능도 뭐 수학 포기하면 되죠. 지금 실기로 하는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그 정시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정시 예체능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들 수학을 포기하지. 그 특수하게 이제 체육교육학과 체육교육 쪽 빼고는 다 체육교육은 수학도 좀 잘해야 되거든. 솔직히 공부는 진짜 수학 포기하면 자살 하는 거지. 아니야 뭐 포기하고 싶으면 해도 돼. 내가 그 올해 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강제로 좀 공부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너네 이제 그런 거 다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잖아. 그치?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쉬고 싶으면 쉬고 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해도 돼. 나가 죽고 싶으면 나가 죽어도 돼. 공부하세요. 뭐 그런 얘기고. 아휴 그래요. 수학이 좀 더 쉬웠으면 좋았을 텐데 좀 쉬운 게 있으려나? 어때 얘들아? 만약에 고1 걸로만 수능 본다면 할 수 있었을까? 안 될 것 같아. 고1 때 배운 거 뭐 배운지 기억나? 곱셈 공식이라든가 나머지 정리, 뭐 집합 명제, 이차함수, 최대최소, 지금보다는 함수, 어렵지 않을까요? 유리무리 함수, 경우의 수. 지금보단 잘할 것 같아. 요즘 행렬 시간이 배우지 않아. 행렬식은 안 배워. 행렬만 배우지. 아유. 그래요.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문과여도 어문 계열 제외하고 나서는 대학 가서도 이제 수학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서 혹시 수학 질문 있으면은 카톡 하시고. 쌤 그래도 대학 수학 배우는 사람이니까. 자 봅시다. 자 y는 x제곱인데 155번이야 155번 그 오른쪽 페이지. y는 x제곱인데 2tx-1이랑 거리가 최소인 p 한번 찾아봐 이 소리거든. 그러면은 뭐 하는 거? 요 새끼랑 평행한 거. 평행한 거
T에 접점 찾아주세요. 이거 기울기 2T잖아. 이거 미분해가지고 2T 되는 거 한번 찾아봐. 그럼 P가 T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좌표 아예 찾아주면은 T, T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 원점과 T, T제곱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T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Y는 TX랑 요 새끼랑 만나는 점 연립해줘야 되겠네. TX가 2TX-1이니까 X가 이제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 T분의 1, T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PQ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주세요. PQ는 루트 X좌표 차이 제곱 Y좌표 차이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1-T로 나눠서 극한 보내줄 거야. 이 소리 됐습니까? 네, 법문수 계산 먼저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유리화 해주시면 아니요, 이건 유리화 문제가 아니네요. 빼기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이제 T-1로 묶어가지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T가 0보다 1 사이라고 했으니까 T가 0부터 1 사이라고 했으니까 루트의 T-의 제곱 같은 경우는 절대값 T-1일 거고 요거 양수겠냐 음수겠냐?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음수거든. 덕자줄 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요것만 유의해서 정리하는 거는 한번 숙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풀어줄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월화수 비 많이 온다더라 얘들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비 오늘 밤부터 온대요. 지금 온대? 지금 비와? 지금 오는 우산 다 가져왔니? 네. 너 없는 사람들은 잘 피해 다니시고. 자, 그래서 뭐 요거예요. 안중에 알았죠? 안 나와. 롤의 정리는 미분에서 0 되는 거 구하세요. 평균값 정리는 미분에서 평균변을 나오는 거 구하세요. 알았죠? 하나만 체크해보면은 159번 한번 봐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에 대해서 롤의 정리 만족하는 C 한번 찾아봐.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줘. 1이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나오죠? 왜 되는지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왜 되고요. 그래프 그리기는 다음에 아연이 있으면 합시다. 여기부터는 또 설명할 게 있으니까. 자, 이해 됐습니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먼저 풀어봤고 숙제는 161번 52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그 64, 65, 66도 해오셔야 돼요. 맞죠? 아, 혹시 자, 나는 요거 다 풀었는데요. 있습니까? 해봐 씨발. 어? 야, 우리 추론해야 돼. 우리 지금 방학 때 추론 달리기로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알겠죠? 요거 해오세요. 다음 66페이지까지도. 에? 그런 할 거니까 알아두시고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수능 100일 남았으니까 친구들이랑 막 100일주 이런 거 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못